산화수를 설명하려면 먼저 요 일반적인 2번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내용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올 건데 또 2번을 굳이 하나만 설명하기 그래요. 그래서 1, 2번 설명 간단하게 하고 바로 일단 산화수 설명을 하고요. 산화수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러네요. 산화수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다 끝나는, 어려운 내용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좋아. 좋아. 아, 그래? 이런.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인데. 이런. 또 열었어. 됐다. 유튜버들이 이거 하는지 알겠네. 유튜버는 아니지. 자, 일단 산화 환원에 대한 정의부터 해볼게요. 산화랑 환원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먼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산화란 산소랑 결합하는 게 산화입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 너 산화됐네 라고 말하는 거야. 반대로 산소가 분리됩니다. 산소가 분리되면 너 환원됐네 라고 말하는 거야. 환원되었네 라고 말해주는 거야. 자, 이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는 반대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산화와 환원은 서로, 그러니까 전자와 산소는 서로 반대다라고 기억해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지만 반대로 전자는 잃어야 산화가 됩니다. 이게 산화 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야. 오늘 정의 하나를 더 배울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 이게 또 순서가 지금 막 정신을 잃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걸 켜서 이제 전자를 잃는 반응과 전자를 얻는 반응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전자를 잃는 반응과 얻는 반응을 보여줄게요. 그림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켜지는 동안에 쌤이 배경식 하나만 소개할게요. 배경식. 너무 당연한 건데 바로 원소 주기율표입니다. 자, 수헬리베 기억나죠? 붕탄질산 플랫 헬륨 올리고 남아 알규 인황 염화 칼륨 칼슘. 자, 맨 왼쪽에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고 하죠. 얘는 2족이라고 하고요. 얘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여기는 몇 족 같아요? 입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 아무튼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무슨 재밌는 게 있어서 나중에 따로 찾아오면 알려줄게요.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건 1족의 특징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안정이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뭐하고 싶어해? 버리고 싶어 하죠? 전자를 버려서 꿈을 이룬 상태가 뭐야? 바로 1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1족은 다 몇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1가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꿈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2족 같은 경우는 뭐야?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2개를 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2개를 버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상태로 전자를 2개를 버려서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13족은 전자를 3개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전자 3개를 버리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쪽은 이미 안정하니까 이온화가 되지 않고요. 17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전자 하나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1-, 1-. 16쪽은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전자 2개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2-, 2-라고 하는 이온화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온화 경향성 가져.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다시 알고 있어야 할 배경지식이고요. 두 번째 배경지식은 바로 전기음성도야.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가 뭐냐면 전자를 끌어오는 힘을 전기음성도라고 해요. 1등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전기음성도 1등 플루오린성, 2등 산소, 3등 질소. 그래서 암기법으로 FON 요게 1바, 2바, 3바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옛날에 암기했었죠? 여보세요? 전자 갖고 왔냐? 갖고 오라고! 폰의 법칙. 전자, 전기음성도 F 1등, ON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은 항상 전자 하나를 가져가겠죠. 전기음성도가 제일 세니까. 산소도 전기음성도가 센 편이니까 웬만하면 전자 2개를 잘 가져가는 셈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녀석들은 플루오린과 산소에 주목해서 이제 쭉쭉 서술이 되어 나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산화환원의 정의에 맞춰서 예를 좀 볼게요. 예. 세 번째 배경지식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285쪽. 세 번째 배경지식은 이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이거. 기억납니까? 좀 옛날에 암기법으로 알려준 거. 노래 불러줄까? 하나, 둘, 셋, 넷 해주세요. 됐어. 저 진짜 하냐? 그래서 녹음해놨어. 그래서 단톡방에 공유해줄게요. 어디 갔지? 저걸 지금 썼어, 선생님이? 보내줬어? 그죠? 단톡방에 아마 올려줬을 거예요. 들어봐. 알아, 전리, 예. 준합수고, 수은, 백금,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 선생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칼카나마 아라 천리 준합수고 수은 백금 반응성이 크면은 이온이 되고 반응성이 작으면 석출이 되지. 그만해주세요. 자, 봐봐. 이온화가 잘 된다. 자,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전자를 되게 잘 버리는 녀석들이 왼쪽에 모여 있는 거야. 가장 잘 버리는 게 칼륨. 그 다음 칼슘. 순서대로 반응을 잘합니다.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는 건 전자를 엄청 잘 버린다는 뜻이야. 전자를 잘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온화 되겠죠? 이온화가 잘 되는 게 왼쪽이고요. 얘들은 반응성이 엄청 작아. 반응성이 작다 보니까 전자를 못 버려. 전자를 못 버리니까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안 된 상태를 두 글자로 무슨 상태? 석출이 되지. 석출 상태가 이온화가 안 된 그 원자 상태 또는 분자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칼카나마 아라천리 한번 끊고요. 준합, 수구, 수은, 백금.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인데 암기법으로 수은, 백금이라고 암기했던 거야. 그리고 비금속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수소. 비금속인데 굳이 여기다 껴놨어. 금속의 반응성이 껴놨어. 왜? 비금속인 수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질과 비교하라고. 예를 들어서 물, 염산. 모든 금속이 염산과 반응할까? 아니야. 염산과 비교해서 염산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반응을 하고요. 이쪽 구리나 수은, 금, 은 이런 것들은 염산하고 반응하지 않아. 왜? 얘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낸다는 거야.
HCl, AQ 수용에 갖다 놓고요. 얘가 자 이거 금속을 갖다 놓고 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부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산의 특징이었잖아. 금속이 산과 반응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럼 모든 금속이 산과 반응할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수소를 기준으로, 즉 염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 수소 이온을 기준으로 얘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 요 큰 금속들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알겠죠? 어떤 게 반응을 하고 안 하는지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알아있다가 실험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식 세 번째 요 배경식을 가지고 출발해 볼게요. 자, 1번과 2번 얘기는 이미 했어요. 이제 1번, 2번에 대한 걸 얘들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봐보자. 자, 전자, 산소 먼저 볼게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죠. 산소를 얻는다. 봐. 얘는 산화구리고요. 얘가 탄소를 만든다. 탄소. 탄소는 어떻게 공급하냐면 코크스를 공급하면 코크스가 탄소야. 산화구리에다가 코크스를 갖다 놓고 반응을 시키면 이 코크스가 산소를 뜯어옵니다. 뜯어와서 이 산화구리를 구리로 만들고요. 지가 산소를 갖고 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돼요. 산소를 가져간 게 누구야? 코크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었다? 산소를 가져갔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산소를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렸으니까 뭐 되었다?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철을 재련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철을 재련한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철광석은 이미 녹슬어 있는 철을 얻어요. 이 철은 쓸 수가 없어요. 산소가 있어서 녹슬어 있어서 쓸 수가 없어. 산소를 뜯어내야 돼. 그래서 누가 필요해? 코크스. 이제 이 코크스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 뭐 빼고 코크스가 산소를 가져간다는 가정을 할게요. 코크스 산소를 가져가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요. 얘는 산소를 잃어버려서 순수한 철이 되고 있죠. 산소를 가져갔으니까 산화고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게 산소에 의한 정의인 거야. 너무 쉽죠? 자, 전자에 의한 정의 볼게요. 전자. 간단합니다. 봐봐.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랬어. 자, 나트륨하고 뒤에 S 뭐야? 여기 S 뭐지? ESH. 고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고체 상태인 나트륨은 원자죠. 원자는 이온이 아니야. 전자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염소를 만나, 가스 상태의 염소를 만나면 둘이 반응을 해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줍니다.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고 염소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 그래서 나트륨 뭐가 된다?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이 되고요. 염소는 뭐가 된다? 염화 이온이 됩니다.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이 자식은 얘가 되면서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고요.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죠. 앞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써있을까? 이거 안 그려주겠죠. 그냥 NaCl이 되었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각각 이온 상태로 있겠네 라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원자인 녀석이 나트륨 이온이 되었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되었네. 염소는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되었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 환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되게 웃긴 건 이온 결합 물질은 전자를 뜯어서 아예 준 거잖아. 확실하죠? 확실하게 나는 산화야. 가져간 너는 환원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웃긴 게 약간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약간 전자가 제 쪽으로 쏠렸어. 그래도 제가 전자를 가져간 셈이야. 제가 환원된 거야. 내가 전자를 살짝 뺏겼으니까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겁니다. 이해돼요? 완전 뜯어서 나가지 않더라도 산화, 환원이라고 판단한다. 이게 웃긴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메탄가스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타버리는 그 반응식을 모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탄가스 입장에서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 맞죠? 산소 기준으로 산화된 게 맞습니다. 환원 누가 되지? 환원? 얘가 산화됐으면 산소랑 결합했으면 산소를 잃어버린 게 환원된 물질이잖아. 누가 산소를 잃어버렸지? 보이나요? 정답은 안 보이지만 정답은 산소가 환원된 거야. 다시 메테인은 산화된 거고요. 산소가 환원된 거야. 아니 산소가 붙으면 산화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인데 산소 자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산소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전자를. 잘 봐봐. 전자 가지고. 메테인은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녀석이고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냐면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커서 자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쳐졌습니다.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탄소만 봐. 탄소 입장에서 어떻게 돼? 산소랑 결합하면서 전자를 이번에 전자를 산소한테 뺏기죠.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그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아까는 전자가 자기 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를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산화라고. 맞아요? 그래서 얘 녀석은 얘가 되면서 산화가 된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반대로 산소. 같은 원소끼리니까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었죠. 근데 이렇게 변화됨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 전자를 끌어왔죠. 맞아요? 맞잖아. 탄소를 만남으로 해서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잖아. 산소 입장에서. 전자를 끌어왔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어때요? 수소랑 만나면서 전자를 끌어왔죠. 환원된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이 정의를 하면 산소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의를 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좁은 의미의 산화환원이 산소로 정하는 정의고 전자를 가지고 한 정의는 좀 더 큰 범위라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 쏠림 현상이 발생되어도 산화와 환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건 아예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건 쉽죠?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에서 원자 상태의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거니까 산화된 거고요. 전자를 받은 놈이 누구야? 산소가 전자를 받은 거죠? E-가 됐으니까 전자를 받은 게 얘니까 이는 환원된 겁니다. 여기는 극명하게 누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었는지 보이니까 전자를 가지고 정의하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부분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벌써 힘들어하고 있어야지. 근데 일단 우리 실험을 지금 해버리고 분위기 봐서 할게요. 실험을 해버리고 문제 풀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뭘 갖다 먼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녀석이 이 녀석이야.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명할 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 1학년 때 고1 때 했던 실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래서 아까 빼고 패스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봐봐. 기억만 되살리면 돼. 자, 처음 시작은 뭐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수용액이라는 건 AQ 수용이라는 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전자를 주고받은 거야. 이미 전자를 주고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 구리라고 써있으면 사실은 구리 2+이고요. SO4는 E- 상태로 이온화된 상태로 떠다니는 걸 상상해줘야 돼. 잘 봐봐. 그럼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버렸죠. 이온화되었죠. 그러면 안정해진 겁니다. 안정해졌다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된 거고 전자를 버림으로 해서 안정한 상태로 저 안을 이제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게 좋은데 떠다니고 있는 다른 표현법으로
꿈을 이룬 상태로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돼. 근데 거기다 풍덩! 뭘 집어넣는 거야? 아연님을 넣는 거야. 기억납니까? 아연. 여기 반응성에서 칼카나마 알 아천리 준합수 구. 구리보다 6단계인가 7단계 앞에 계신 분이야. 아연님이. 아연이 원자 상태로 풍덩 들어갑니다. 봐봐. 아연이 원자 상태인 아연은 불안정한 상태야. 전자를 못 버렸어 아직. 근데 풍덩 들어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밑에 쪼레빈 저 자식이 이미 전자를 버리고 안정화되어 있네? 어이가 있니 없니?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할까? 구리야 일로 와보렴. 구리 이온을 불러요. 부르셨습니까? 달려옵니다. 훨씬 선배님이야. 자, 내가 좀 전자 좀 버려야겠는데? 이게 되는 거지. 봐봐. 내가 이온화 경향성이 큰 금속이니까 전자를 버린 힘이 더 센 거야. 자기보다 힘이 약한 놈이 이미 전자를 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전자를 버리고 제가 다시 내 전자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연이 전자 2개를 버리고 나옵니다. 전자 2개를 버리고 아연 이온의 형태로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전자 2개 누가 가져가겠어? 이 구리 이온이 전자 2개를 가져가면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겁니다. 전자를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야. 힘의 관계야. 그래서 구리 이온이 구리로 자꾸 변해가서 구리로 변한 그 원자 상태의 구리는 아연 표면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달라붙어서 붉은색 구리가 석출됩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원자 상태의 구리는 약간 붉은색을 띈다는 거.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 된 구리 이온은 무슨 색깔을 띈다?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띠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띄었던 거야. 누구 때문에? 구리 이온 때문에. 근데 아연님을 넣으면 구리 이온이 자꾸 사라지죠.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구리로 변하니까 이 푸른색이었던 수용액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옅어지는 거. 보이나요? 옅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구리 이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돼요. 구리가 사라집니다 하면 안 돼.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아연이 들어가서 아연 이온 하나, 양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구리 이온 하나가 사라지죠. 보이나요? 양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전자 2개를 버리는데 그 전자 2개를 구리 이온 하나가 2개를 가져가면 되니까 양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양이온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수용액 전체의 양이온의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양이온 수의 변함이 없다. 그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 이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이온수. 자, 그럼 전체 이온이라는 건 양이온뿐만 아니라 음이온도 고려하라는 거죠. 처음에 들어있는 음이온 누구 있었어? SO4E-죠.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SO4E- 막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아연이 풍덩 들어오더니 구리 이온 불러다가 지들끼리 막 전자 주고받고 있어. 음이온은 참여하지 않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이온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음이온수는 안 변하고 양이온수도 안 변해. 그러므로 전체 이온수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포인트 2가지야. 이 실험에서 이 용액의 색깔이 옅어지는 이유, 그리고 누가 튀어나오고 누가 들어가는지, 전자가 몇 개 이동하는지, 그리고 양이온수의 변화가 있는지,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주면 됩니다. 전체 화학 반응식에서는 아연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거고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책이 없는 거야? 그죠? 첫 번째 실험이 이렇게 끝납니다. 두 번째 실험 할게요. 봐봐. 두 번째 실험. 이번에는 양이온의 이온의 개수가 변한다? 이온의 개수가 변하는 경우야. 자, 처음 준비한 게 누구냐면은 질산은 수용액입니다.
질산 은 수용액이니까 마찬가지로 물을 매개로 해서 전자를 주고 받았어. 은은 1 플러스 질산은 1 마이너스 상태로 막 떠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은을 보면 돼. 은은 아까 금속의 경향성에서 거의 뒤쪽에 있었죠.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죠? 수은 한다. 세 번째다. 수은 백급 은이야. 근데 거기 누구님을 넣으신다? 구리님을 넣으시는 거야. 구수은. 은보다 두 단계 앞에 있는 겁니다. 방금 서름을 당한 게 구리였잖아. 그지? 방금 구리가 서름을 당했는데 이번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은을 만난 거야. 이런. 누구랑 만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이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 꿈을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성이 작은 은이 꿈을 이루고 있어. 근데 거기 구리님이 들어가시면 구리가 전자를 버려야겠죠? 구리가 전자를 버리는데 구리는 몇 개의 전자를 버릴 수 있다? 2개의 전자를 버리고 구리 2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2개의 전자를 가져가야 되니까 은 이온 하나로 될까? 은 이온이 전자 2개를 소화해야 되니까 은 이온 혼자서는 2개를 소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 이온 2마리가 와서 전자랑 결합을 해서 은이죠. A지. 은이 됩니다. 은 원자가 됩니다. 은 원자로 변해서 여기 구리 표면에 땅땅땅땅땅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은이 구리 표면에 달라붙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버려서 2 플러스로 잘 봐. 양이온 하나가 튀어나올 때 여기 있는 양이온 몇 개가 사라진다? 2개가 사라지죠.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양이온 하나 나올 때 2개씩 사라지니까 전체 양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그죠? 전체 양이온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음이온은 계속 구경만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전체 이온 수도 역시 계속 줄어들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자, 들어간 놈과 사라질 녀석의 전하량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양이온수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투명했던 질산 은인데 자꾸 뭐가 생겨나는 거야? 구리 이온이 자꾸 생겨나는 거니까 수용액의 색깔이 점점 푸르게 변해 가겠네. 이번엔 반대로 얘는 푸른색으로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자, 구리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요. 은 이온이 전자를 얻어갔으니까 환원이 된 겁니다. 마지막 실험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인데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준비하고요. 거기다 염산을 떨어뜨리는 실험이야. 염산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외웠거든. 왜 수소기체가 발생하냐면 자, 염산이란 녀석은 수용액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걸 상상해 줘야 돼. 이미 수소 이온이 꿈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신다? 마그네슘님을 넣으시는 거야. 우리 기억나? 비금속인 수소가 있고요. 여기도 마그네슘 저 앞에 있잖아. 깔깔라만다. 4등이야. 마그네슘님을 넣으시면 수소보다 훨씬 반응성이 크니까 마그네슘이 전자를 버려야 돼. 마그네슘이 전자를 2개를 버립니다. 2개의 전자를 누가 가져간다? 여기 H 플러스. H 플러스가 이 전자 2개를 소화해야 돼. 전자 2개 소화해서 각각 H 원자가 돼요. 그럼 H 원자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H 원자끼리 뭐한다? 공유 결합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어서 기체로 날아갑니다. 기체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머지 Mg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2마리가 MgCl2라고 하는 상태로 녹아있게 되고요. AQ 상태 녹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Mg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마그네슘 이온이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딱 튀어나올 때 여기 녹아있던 수소 양이온이 몇 개 사라진다? 2개 사라지죠. 또 이런 전하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이온의 전체 개수는 점점 또 줄어들겠네요. 그죠? 두 번째 포인트. 이런 경우에는 기체로 수소가 날아가 버리죠. 다른 놈들은 다 이 표면에 막 달라붙었었잖아, 아까는. 근데 지금은 만들어진 물질이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집어넣은 이 마그네슘 조각은 점점 질량이, 이 녀석의 질량은 점점 뭐한다? 줄어들겠네요. 질량이 점점 줄어들어. 마그네슘 이온을 자꾸 튀어나오니까 질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질량이 줄어들겠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겠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자, 이 염산은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아니다. 수소보다 뒤쪽에 있는 구, 수, 은, 백금 이 5가지 금속은 기체를 발생시키지,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기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요. 얼른 풀고 잠깐 쉽시다. 아이고 힘들어.